울산 교육감 선거도 현재로서는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노키 교육감, 현 교육감이랑 김주홍 울산대 명예교수랑 장평규 울산혁신교육연구소 대표 이렇게 총 3파전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석기 울산시 체육회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도 지금 막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고요. 지금 자체 여론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오늘이나 내일 이렇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아무래도 자기의 본인의 거취를 결정을 할 것 같고요. 올해 울산에서 전국체전이 열리거든요. 그 체전을 주관해야 될 울산시 체육회 회장 수장이 그 산적한 체육회 현안을 뒤로 하고 교육감 출마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김석기 현 체육회장은 울산 교육감도 지낸 인물이거든요. 예. 그 당시 뭐 어떤 평가가 있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사실 뭐 평가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 김석희 체육회장 경우에는 울산시의 4대 교육감으로 당선되자마자 금품 살포 및 사전 선거 운동 등의 혐의로 취임 하루 만에 바로 구속 수감이 됐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업무로 복귀를 하긴 하였지만 또 업무 복귀 47일 만에 울산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고요. 그래서 곧바로 업무가 중지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김석희 체육회장은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했지만 2006년 5월에 부산 고등법원에서 그 항소가 기각이 됐고 원심 판결 그대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상고를 대법원에 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2007년 7월 달에 대법원에서 이제 모든 상고도 기각되는 바람에 형이 확정되었고 당선이 무효가 돼서 그 지위를 상실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감 직무를 거의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 시절의 평가를 할 것 자체가 없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노키 후보가 소위 원탑으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또다시 여기에서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가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보수 진영의 단일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봅니다. 노키 교육감이 지난번 여론조사 때 아마 한 44, 5%였지 않습니까? 나머지 둘을 합쳐도 겨우 30% 될까 막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1대1 구도가 되는 한 맞대결 구도가 되는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정당 공천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다 영향을 덜 받는 선거이긴 한데 선거 구도가 보수 대 진보 이렇게 양자 대결 구도가 되는 순간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대결에 이 흐름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키 교육감, 현 교육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 현재 월등하게 앞서는 이 부분이 상대방을 결집시키는 효과로 인해서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변호사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좀 약간 다른 의견입니다. 수치로만 보면 이제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지금 부동층 그리고 이제 부동층을 이제 누가 가져가느냐에 지금 문제로 귀결이 될 것인데 노키 교육감 이전의 교육감들이 대부분 이렇게 법적인 처벌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도중에 이제 업무가 이제 집행이 정지되고 또 이제 또 형이 확정되면서 그 지위까지 상실하는 등 이게 교육 공백이 너무 이제 심했던 이런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동층들도 결국은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노키 현 교육감의 승리가 조금 저는 너무 이르긴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대목에서 결국 우리 교육감 선거도 어떠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진보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현 노키 교육감이 지향하는 정책, 그동안 어느 정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까? 가장 방점을 찍었던 건 교육 복지의 확대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고교 무상급식이라든지 교복이나 이제 수학여행 그 비용을 지급하는
이러한 그런 비용 확대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와닿은 그런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또 학생들한테 이제 학생들의 참여를 중시하는 그러한 수업이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그 학력 격차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교육복지 확대랑 공교육 정상화 이 두 가지로 크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이를 비판하면서 이제 새로운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을 텐데요. 눈에 띄는 게 있나요? 저는 이제 요 뉴스 기사를 찾아보면서 이것이 정말 보수 진영이라고 이제 말이 나오는 진영에서 공약을 내온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장평규 후보의 경우에는 그 주요 공약으로 물론 많겠지만 그중에 눈에 띄는 공약으로는 공립 사립 유치원에 대한 차별 없는 무상 교육, 그리고 취약계층 무상 조식 급식, 그리고 중고교 체육복 무상 제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진보 교육감들이 이제 한 10년, 20년 전에 줄기차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실려 있어서 또 상당히 좀 의아한 부분도 있었었는데, 그 이외에 그 김주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학습 능력 진단을 위한 표준화 검사 이제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기초학력 책임 지원 센터를 운영하겠다. 그리고 좀 학교 도서관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전담 사서 교사 등을 이제 배치를 하겠다라는 이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 교육감 후보들이 현 교육감에 대한 비판은 대체로 이념과 좀 좌편향된 교육 행정,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근본에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 수용 관련해서 너무 일방식 불통 행정, 지시를 하는 아주 수직적인 이제 좀 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말레 30일 앞두고 교육감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인지 따져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3파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몇몇 후보가 더 출전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전 포인트가 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역시 그 보수 진영의 단일화 여부라고 보여지고요. 국민의힘 시장 후보가 한 60%대 이상을 넘기는 그런 득표를 했을 때 시장은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는데 교육감은 진보 교육감을 찍겠다는 그 비율이 10% 이상이 돼야 되는, 이게 쉽지 않은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어쨌든 단일화 여부가 시장이든 교육감이든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김태희 변호사님 관전 포인트 대본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래서 찾고 있었는데 없네요. 관전 포인트가 네. 그 노욱희 현 교육감에 대한 이제 낙관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다 말씀해 주셨듯이 청렴도라든가 업무 이제 능력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뭐 통계로 나타난 것이 최상위층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번 한 줄 평에서도 식은 죽 먹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관전 포인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뭔가 대립 구도가 형성이 보수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크게 대립 구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시사 맛집이긴 합니다만 정치 점집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한번 점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자 여기서 교육감 후보 보수 단일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보수나 단일화가 안 된다.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3대1, 3대1. 요거는 저희가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밥 먹을 일 많다. 밥 먹을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토론의 맛을 되찾아드리는 육신의 시사 맛집 맛깔나는 한 줄 평으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평은 이게 옥의 티가 아닙니다. 이게 티의 옥을 찾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자리보다 좀 옥처럼 맑아야 될 자리가 교육감 자리인데 그간의 교육감 성적을 보면 거의 티 속에 옥을 찾는 것처럼 정말 어려운 형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한 울산의 이제 시민으로서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말은 당부를 드리고 이제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말은 좀 부끄럽게 당선될 생각 말고 당당하게 퇴임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육감뿐만 아니고 모든 그 지방선거에 나서시는 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입니다. 네. 피해 옥을 찾는다. 이 한주평 때문에 진짜 사무실에 마비되시겠어요. 어렵습니다. 퇴근 출퇴근할 때 항상 이걸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아, 이거 항상 기다려주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제. 네.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 왜 지난번에 우리 김태혁 변호사가 식은죽 먹기라고 했잖아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육감 선거 누워서 식은죽 먹기다. 엄청 쉬운 선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복병이 나타날 수 있다. 원칙수준이. 그래서 누워서 식은죽 먹기. 자, 위험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 함정이 있다. 복병이 있다. 물론 대본에는 없습니다. 그건 없는 게 맞네요. 그렇죠. 저는 어쨌든 여기도 단일화가 제일 핵심 문제인 것 같은데 속도가 변수를 만든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끌고 나가다가는 뭐 될 것도 안 되는 분위기 때문에 그나마 좀 빠르게 타결이 돼야 그 어떤 변수도 좀 결집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UBC 기자 선발할 때 이런 순발력, 이런 순발력의 속도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사실 그 우리 배대웅 기자에게 의뢰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맛깔난 한 줄평 두 번 다 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시사의 절대 미각, 육신의 시사 맛집. 더 맛있는 주제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